자, 여기 수식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금액을 계산하라는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익금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로 계산을 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품목별 판매 현황표가 하나 있는데요. 샤프, 연필, 만년필, 색연필, 볼펜, 플러스펜 이런 품목별로 해서 판매 금액이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각 품목별 판매 금액과 아래 적혀져 있는 마진율 25%라는 값과 서로 곱하기가 된 게 이익금액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는을 먼저 찍고 판매금액 셀 클릭하고 곱하기 기호 넣어주고 마진율 셀 클릭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 쳤더니 이익금액이 잘 계산돼서 나타나요. 그러면 두 번째 연필의 이익금액을 나타낼 때도 또 이렇게 는하고 판매금액 클릭하고 곱하기 마진율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모든 셀을 이 작업을 모두 계속 해줘야 여기 이익금액이 나타나냐. 그렇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는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을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주세요.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이 수식은 D20 곱하기 D26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채우기 핸들 요걸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요. 여기 참조해오는 셀이 D20 곱하기 D26셀인데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내리면 이 빨간 셀과 파란 셀의 위치도 자동으로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은 품목별로 해서 다 다르니까 채우기 핸들을 내렸을 때 판매 금액 값이 한 행씩 내려가, 주소가 딱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주는 게 좋겠죠. 그쵸? 참조해오는 주소 값이 채우기 핸들을 내렸을 때 여기도 쫙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그런데 이 마진율은 25%잖아요. 25%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수식을 채우기 핸들로 내렸을 때 D20셀이 D21셀이 되고 D26셀이 D27셀이 된다면 27셀에는 마진율 값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내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값이 129,500원 곱하기 여기 빈 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값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그쵸? 여기 파란 셀하고 빨간 셀을 살펴보시면 자,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여기 쫙 값이 나타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 경우에 바로 아까 배웠던 절대참조를 쓰시면 됩니다. 참조해오는 값의 그 주소 범위가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끌어내릴 때 그 주소 범위도 따라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값이 변화돼야 될 때는 그냥 상대 참조로 이렇게 주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대로 둡니다. 근데 채우기 핸들을 쫙 내릴 때 주소가 참조해오는 주소가 얘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에 딱 멈춰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바로 절대참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26셀 뒤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F4를 꽉 눌러주시면 $D, $26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죠. 그것은 이 부분은 채우기 핸들을 내가 내려도 얘는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딱 해놨던 의미가 되는 거예요. $D, $26이. 자, 그 상태로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익금액 값이 쫙 나오죠. 채우기 핸들을 내렸을 때 D20은 D21셀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D22, D23 각 판매 금액 그 셀 주소로 바뀌게 되지만 뒤에 있는 이 마진율 셀 D26에 적혀져 있는 마진율 셀은 딱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고정. 그죠? 채우기 핸들을 내려도 그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에서 이렇게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적절히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조화롭게 조절을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수식을 이용하실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계 비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누계 비율은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로 구할 수 있대요. 누적 인원수가 각 행별로 다르고 합계가 여기 있네요. 아까와 같은 경우죠. 그쵸? 그러면 누적 인원수를 는을 먼저 쓴 다음에 누적 인원수를 클릭하고 나누기는 요 기호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엑셀에서 슬래시 기호. 그리고 합계. 자, 합계 셀은 어떻게 돼야 돼요? 채우기 엔터를 내릴 때 셀 주소가 밑으로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누적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누적 인원수는 채우기 엔터를 밑으로 내렸을 때 누적 인원수가 밑으로 얘도 내려가면서 값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누적 인원수는 상대 참조. 인원수의 합계 부분은 절대 참조로 F4 버튼 눌러서 고정시켜 놓고 채우기 엔터를 한번 친 다음에 채우기 엔터를 쫙 내리게 되면 요 각 셀을 보시면 I22, I21, I22 이렇게 열에 있는 셀 주소 값은 상대 참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우기 엔터를 내렸을 때 얘도 따라 내려갔어요. 하지만 H25셀은 F4 버튼 눌러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합계에 적혀져 있는 이 값은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H25셀은 다른 데를 클릭해봐도 다 H25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수당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는을 한 다음에 기본급 더하기 한 번 더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이렇게 셀을 클릭 해주시면은 그 계산된 값이 여기 뜨게 됩니다.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럼 수당이 나오게 되죠. 기본급의 15%니까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해서 이렇게 수당을 나타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사원별로 해서 기본급과 상여 비율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들어있는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M20 더하기 M20 곱하기 N20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수식이 채우기 엔터를 내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M20은 M21로 변해야 되고 또 N20은 N21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별로 다 기본급과 상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식도 채우기 엔터를 내렸을 때 행이 한 행씩 자동적으로 증가되면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정할 부분이 아무데도 없는 거죠. 엔터를 한번 치고 채우기 엔터를 그냥 쫙 내리기만 하면 각 행별로 해서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된 수당값이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 참조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총점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총점은 출석 곱하기 출석 포인트 더하기 결석 곱하기 결석 포인트. 이게 총점이래요. 자, 그러면 는을 한 다음에 자, 얘는 출석과 결석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 포인트와 결석 포인트는 여기 있네요. 자, 출석과 결석 점수는 사람별로 다 다르네요. 그럼 이거는 변해야 되는 상대 참조겠네요. 출석 포인트와 결석 포인트는 하나의 셀에밖에 안 적혀져 있네요. 그럼 얘는 채우기 엔터를 내렸을 때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딱 이 셀로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겠네요. 즉 절대 참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출석 클릭하고 곱하기 출석 포인트 클릭하고 F4 딱 고정해놓고 더하기 왼쪽에 있는 셀 결석을 클릭하려고 봤더니 수식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얘가 클릭이 잘 안 돼요. 수식이 길어지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결석 점수를 꼭 갖고 와서 결석 포인트랑 곱하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왼쪽 방향키 눌렀더니 여기 부분이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죠. 아까 이 수식을 적다가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S21셀이 바로 클릭된 형태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더하기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결석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냥 아래 셀을 클릭하세요.
아랫셀을 클릭하면 S22셀이라고 나와요. 그 상태에서 위로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여기 아랫셀 선택되어져 있던 그 셀 위치 부분이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S2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S22가 아니고 여기서는 S2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결석 점수에다가 곱하기 결석 포인트를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석 포인트는 채우기 핸들을 내렸을 때 이 셀 주소가 밑으로, 참조용 셀 주소가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 값이 없어서 안 되죠. 얘는 딱 고정을 해줄 수 있도록 F4 버튼을 눌러주고 엔터 쳐서 총점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연산자 AND를 써라. 우리 아까 배웠죠? 연산자 AND는 어떤 경우에 쓴다 그랬죠? 수식 뒤에 글자를 연결해서 붙이고 싶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우리가 계산했던 총점의 그 수식 뒤에 AND 연산자를 쓰고 큰 따옴표 안에 점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총점 뒤에 점 글자가 붙어서 나오죠. 자,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쫙 내렸을 때 오류가 없으면 잘 맞게 계산이 됐겠죠. 그쵸? 아랫셀을 보면은 출석 곱하기 출석 포인트, 결석 곱하기 결석 포인트 된 값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점까지 잘 붙어서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산을 하고 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에 대한 개념도 배울 수 있는 연산식을 어떻게 만들고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